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어제 돌연히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원 의장 자리라는 것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승계 2위의 자리고 435명의 하원 의원의 수장이고, 또 그는 지금 48살 최연소 하원 의장이 됐었고 부통령 후보까지 역임을 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야망이 매우 큰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은퇴를 결심했을까? 또는 더 나아가서 다음 계획이 아주 없다라고까지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과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정치 생명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제 지금이 트럼프 시대인데 소위 트럼피안 레볼루션, 트럼프 혁명 시대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치 기류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데까지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폴 라이언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의 퇴임 이유를 가정 문제, 가족과 시간을 더 갖고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좀 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은퇴 선언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정계에 미칠 영향, 트럼프 시대의 정치 성향은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은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NBC 뉴스 등은 그의 은퇴 기자회견을 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큰 관심과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폴 라이언은 20살의 하원의원이 됐고 부통령 후보, 최연소 하원의장, 또 언젠가는 대선 출마를 할 사람이라는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지 15개월 됐고 그가 하원 의장이 된 지가 2년 반이 됐는데 그가 하차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모두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폴 라이언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의 은퇴 이유를 가정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은 위켄드 데디가 돼서 3명의 티네이저들 아들들과 지낼 수는 없다.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폴 라이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한다는 말을 4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그의 퇴임의 이유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지역구인 위스콘신 캐너시의 한 주민은 그가 bullying을 당했을 것이다. 매우 분열적인 워싱턴 공화당 내부의 한쪽에서 그를 못살게 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 깅그리치, 본인이 하원 의장을 지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데 이 사람의 해석은 폴 라이언이 매우 피곤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 단속을 해야 되고 상원을 상대해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지쳤을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들의 해석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선 그가 트럼프와 양립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은 전통적인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낙관적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교육을 넓히기를 원하고 포용 정책에다가 젊은 층의 유입을 지향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기에 반해서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걱정, 그리고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고 교육을 제약하려고 그러고 관세를 높이려고 그러고 포용 정책을 배격하는 분열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소수계라든가 이민자를 하대함으로써 백인 보수층의 단합을 시도하는 그런 정치를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텍스 개혁이라든가 국방비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 정도에만 의견을 같이 하지 다른 쪽에서는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해석입니다. 한 언론은 트럼피안 레볼루션, 트럼프 혁명이
전통 보수 공화당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정치 장래에 대한 의문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폴 라이언은 자신의 화려한 개인 경력과 함께 그의 정치적인 야망이 언젠가는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 하는 예상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진보 언론의 하나인 허핑턴 포스트는 그의 은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Ryan flees from crime scene. 라이언이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트럼프 정부에 지금 남아있어 봤자 온갖 부작용의 동조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옆에 그냥 말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는데도 진보 쪽에서 욕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폴 라이언과 트럼프의 이견과 긴장 관계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언은 이견이 있더라도 트럼프가 민의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라는 말을 누차에 걸쳐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피곤하고 남아있어 봤자 자칫 흠만 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빠지고 후위를 기약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의 은퇴로 2018년도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화당 현직 하원 의원 중에서 은퇴를 하거나 재선 포기를 하는 의원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제 50석에서 경선을 벌려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평균 40% 이하입니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23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뺏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할 일이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 개혁을 취소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하원에서 탄핵을 시도하게 되면 이제 이걸 상원에서 막아야 되는데 탄핵은 상원에서 슈퍼머저리티 60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원의원 선거가 이번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폴 라이언의 퇴임 배경은 그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퀘니피아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화당 내부의 85%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은 40% 내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절대적입니다. 85%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선거 당시에 그에게 표를 던졌던 6,300만 명, 이 사람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폴 라이언의 전통 보수 공화당이 약세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소수계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사설이 이 제목을 재미있게 붙이고 있습니다. Saving Paul Ryan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영화 Saving Private Ryan의 제목을 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설은 말미에서 폴 라이언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소수계와 여성을, 즉 우리를 모욕하거나 공격할 때 나서서 좀 강력하게 말을 해달라. 그대 나이가 지금 48살이고 앞길이 창창한데 그대가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을 역사가 지켜볼 것이다. 그런 내용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4월 12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어제의 시리아의 미사일 곧 날아간다와는 사뭇 다른 방향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시리아 공격이 언제 행해질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아주 금방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빠르게는 전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어떤 경우는 내 정부는 그 지역에서 ISIS를 다 몰아내는 큰일을 했는데 미국 땡큐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트윗으로 자신이 지난해 12월 로버트 뮬러 특검의 파면을 고려했다는 신문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실시할 경우 러시아가 비난을 넘어 미사일 격추나 영내 주둔 미군 공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미국의 시리아 군사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은 취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미국이 과거보다 규모가 큰 공습을 단행할 경우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영국 이중 스파이 암살 시도, 군비 경쟁 심화로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미국 정계의 이른바 정체성 정치를 지적했습니다. 정체성 정치란 자신이 가진 정체성, 자신이 지지하고 속해 있는 집단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말합니다. 그는 어제 은퇴 선언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분열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포괄적이며 열망에 찬 정치를 강하게 지지한다며 정체성 정치가 활개치고 21세기 테크놀로지가 그것을 더욱 부추기며 불길을 부채질하는 것이 요즘 내가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큰 걱정거리라고 말하고 이런 극단화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정치적 선의를 가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과 결혼해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을 얻으려고 대기 중인 이민자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불법 구금된 사람들을 대신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매사추세츠주 지부는 어제 불법 구금으로 추방명령을 받아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강제로 헤어져야 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트럼프 행정부가 결혼을 통해 합법적 이민자 지위를 얻으려는 법 절차를 지킨 사람들을 구금 추방하려 함으로써 법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스브룩도 공격용 총기와 탄창에 대한 판매 금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놀스브룩 시의회는 어제 금지안 초안을 작성해 5월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일랜드 팍과 디어필드 등도 이 금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총기 규제 반대 그룹의 제소를 당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에 대한 성 스캔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이벨스 목사는 화요일에 돌연 사직을 발표했으나 일부 교회 지도부에서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공개적인 성추문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독지가가 시카고 범죄 척결을 위해 써달라고 경찰국에 $10,000를 헌금했습니다. 헌금자는 켄 그리핀, 그의 기부금은 시카고 범죄 다발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쓰여집니다. 재정 투자가인 그의 재산은 $270억,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70도를 넘으면서 따뜻하겠지만 밤한때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 소식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43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43도. 토요일은 기온이 다시 대폭 떨어지겠고 비 소식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5도. 주일은 기온이 30도대로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7도입니다.